예, 방금 소개받은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쪽 테크니컬 솔루션 아키텍처로 근무하고 있는 최호영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또 오후 걸쳐서 많은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멀티 클라우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현재 멀티 클라우드를 디지털 혁신 사례로 적용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략하게 국내 사례 세 군데 정도를 축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기업들 이야기도 좀 드리겠지만 시작에 앞서서 엔터프라이즈의 대표적인 기업들 이야기를 좀 꼽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프린트되어 있어서 내용들은 보셨겠지만 JP모건입니다. JP모건의 상징적인 숫자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3만이 있고요. 7,200이 있고 3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만은 지금 조금 늘어나서 4만까지 바뀌었습니다. 3만에서 4만 명이 JP모건에서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입니다. 전체 직원이 16만 명이니까요. 대략 한 25%가 개발자입니다. 7,200개는 JP모건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숫자입니다. 32개는 데이터 센터 숫자입니다. 선들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보다 많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JP모건. 또 어플리케이션 숫자만 보면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많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JP모건입니다. 국내 대부분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기업들이 계실 텐데요. 과연 우리 기업 중에서 IT, 그것도 개발자가 전 직원의 25%, 30% 되는 경우는 IT 기업 빼놓고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금융권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이미 북미 지역의 이런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융기관마저도 우리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IT회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금융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전 직원의 35%가 개발자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70%가 30대 중반 미만의 직원들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출 관련 또는 큰 손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과거에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아까 AI, ML, 딥러닝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수학적인 모델링으로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큰 손들하고 거래 많이 하는 투자은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2015년부터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IT회사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내벤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요즘 금융회사들이 해커톤 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비즈니스 변화의 혁신의 하나의 방법론과 아이디어로 삼는데요. 대표적으로 여태까지 그 골드만삭스가 한 번도 안 했던 소매 금융 대출업을 시작을 합니다. 개인한테 돈 빌려주는 건 안 했습니다. 그 사내벤처가 딱 2명이 만든 마르커스라는 시스템입니다. 6개월 만에 1조 매출을 올렸고요. 골드만삭스 창립 이래 가장 단기간에 빠른 매출을 올렸으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인프라들이 다 어디서 움직이냐면 금융, 제조, 그 다음에 IT 기업은 당연할 거고요.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이나 가상화 기반에서 동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 오늘도 인프라 운영 컨퍼런스라고 했지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기업 내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 클라이언트가 누굴까요? 궁극적으로 맨 종점에는 정말 소비자들이 있겠지만 실제 기업에서 클라이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현업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소비자, 클라이언트는 사실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회사 내에서 IT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은 개발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가 소비자한테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게 기업 문화를 바꾸고 기업 이미지를 바꾸고 매출도 바꾸고 회사 자체를 DNA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는 나한테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를 계속 CXO 레벨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리 인프라가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나 또 다른 섀도우 IT를 소비하는 세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되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북미의 특정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자기네 회사 IT 인프라를 100이라고 봤을 때 실제 개발자들이 얼마만큼 쓰느냐? 단 9%만 쓴다고. 91%는 어디서 갖다 쓰느냐? 그거를 내가 회사에 내 기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그게 노트북이 될 수도 있죠. 맥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구글 클라우드나 GCP나 AWS나 애저를 찾아가서 회사의 익스펜스, 잡비로 처리를 해서 거기서 쓰는 경우도 많다. 곰곰이 따져볼 문제들이고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원하지만 그 인프라 소비 주체가 누군지는 여태까지 사실은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한 적이 없죠. 사실은 대부분 IT 센터의, 데이터 센터의 IT 담당자를 위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근데 소비 주체들이 지금 개발자들로 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는 나의 인프라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냐? 물론 우리 회사 내부에 클라우드 구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프로젝트도 하시고요. 또는 오늘 주제가 논의가 된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슈는 현재 데이터 센터 안에 운영 인력이나 기획 인력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충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가서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되게 고령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로 신입사원이나 부사수는 안 들어오고, 인프라는 조금씩 늘어나고 오히려. 그리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멀티 벤더, 멀티 OS가 아니라 멀티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 보시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뭘로 하십니까? 회사에 오픈스택 하나만 있나요? vCenter도 있을 거고요. KVM도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가상화도 쓰실 거고요. 베어메탈도 쓸 거고요. 유닉스도 쓸 거고요. 심지어 메인프레임도 여전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OS가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많아져. 그리고 회사에서 또 얘기하죠. 우리는 AWS 안 쓰냐? 애저 안 쓰냐? 계정 하나 가져다가 작게라도 돌려서 씁니다. 그럼 플랫폼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만 존재하느냐? 회사 안에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SDDC. 그 다음에 오늘 IoT 얘기 잠깐 등장을 했죠. 단말 디바이스에 대해서 아주 작은 디바이스들마저도 IT를 이닝을 하려고 합니다. 얘 수집하는 거 뭘로 합니까? 5G 나오기 시작하면서 5G 인프라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랜치망이나 우리 회사의 캔버스망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진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널리틱도 해야 되고 모바일 접속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BYOL, BYOD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인프라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항상 얘기하죠. 시큐리티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편하면서 굉장히 플렉서빌리티를 가져가고 스케일 아웃도 잘 되고 보안이 완벽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서로 반대적인 얘기예요. 아주 유연한데 보안이 잘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인프라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요즘 AI 얘기 안 하면 얘기 못해요. ML, 그 다음에 딥러닝도 있는데 AI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원장들 요즘 어떻게 얘기해요? 블록체인 쓰겠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플랫폼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겠다고 하고 클라우드도 잘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이야기해요. 컨테이너도 올려야 되고 가상화도 올려야 되고 너무나 많은 플랫폼들이 공존합니다. 제 핵심은 오늘 IT 인프라 관련해서 운영 컨퍼런스입니다만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 IT 팀 안에 권력 지형이 바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퇴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권력 지형이 바뀌어서 내 후배한테 또는 내 이웃에 있는 동료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있을 때까지는 문제가 안 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IT 안에서의 이너서클과 폴리티컬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축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운영 주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IT 인프라 팀에서 자꾸 데브옵스, 옵스 데브, 나도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디시전 메이커로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현업하고 개발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업 안에서도 개발이나 IT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IT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썼지만 이 사람들이 뭐 오픈소스다, 클라우드다 해서 막 접속해서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 어떻죠? 이제 U2L이 아니라 P2V가 아니라 가상화를 넘어서 클라우드하고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 그리고 어떤 기업은 뭘 쓴다더라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로드.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디 위에 올라가서 어느 지역에서 돌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현재 엔터프라이즈 메이저 기업의 전략은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를 선언한 게 꽤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회사 IT 인프라가 있던 없던지 간에 이 인프라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아주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업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일찍 시작하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인프라 자체는 아예 상용 벤더를 쓰고 그 위에 내가 플랫폼 기반으로 파스를 무언가 개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우리 회사가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하면 사스 중심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야, 우리는 1.0을 지나서 2.0의 기술 내재화가 됐으니까 인프라마저도 다시 한번 새롭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보자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 저희가 시스코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북미 기업하고 일부 북유럽 기업들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85% 정도가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 크기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대략 대부분의 80% 이상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공존시키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 규제나 컴플라이언스나 법규로 인해서 데이터 소유권이 퍼블릭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워크로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요. 프로덕션으로 가거나 고객의 데이터를 담을 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고객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지금 멀티 벤더 전략을 가져가듯이 멀티 OS 전략을 가져가듯이 클라우드도 퍼블릭 클라우드도 멀티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고객들이 제법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의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멀티 클라우드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뭘까요? 첫 번째는 아주 뭐 직설적인 얘기인데 비용 때문입니다. 혹시나 종속돼서 비용에 대해서 내고가 힘들어질까봐 이런 고객들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히 종속성이나 인프라나 기술에 대한 종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이 되시고요. 또 트랜잭션이 많아질 경우 기존 인프라를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용이 많아질 것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자, 이 밑에 최적의 인프라, 그게 소프트웨어 디파인이 됐던 또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돼서 REST API로 100% 가져가던 또는 오픈소스 아키텍처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인프라에서 조금 더 진화된 컴퓨팅이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아키텍처나 기타 다른 보안 아키텍처를 가져가려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 오케스트레이션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개방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프라 안에서도 이 개방성의 의미는 거의 소프트웨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어권 자체는 OS는 벤더가 만들지언정 제어권 자체는 기업 내에 고객들이 확실하게 가져와서 오케스트레이션 툴만큼은 내가 제어를 하는데 그거를 REST API로 하겠다라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인원은 정해져 있고요. 제어하려면 자동화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 방법론 중에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개방성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스코는 고객사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프라 기반에 맞춰서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어프로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인프라 이외에 CMP와 같은 클라우드를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매니지먼트하고 클라우드 기반에서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도 드림을 하고 있고요. 보안 형태로 다양하게 온프라미스든 오프프라미스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앞서 소개해드린 아키텍처에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고객들이 얼마만큼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나 또는 고객 내부 안에서 기업들, 우리 이웃한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하려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각 산업군별로 몇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군데는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변경을 시키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하고 변경시킨 제조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테크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가 굉장히 강한 국가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하이테크 기업도 있고요. 또 실제 소비재 중심의 산업군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데이터 센터의 운영을 여기 같은 경우에 퍼블릭 클라우드보다는 대부분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안에 CRM이나 ERP나 MIS나 MES 이런 생성 공장이나 실제 이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생산 라인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를 개별로 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이한 현상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비슷한 라인업의 제품목을 5개 만들고 생산 라인을 5군데 가동을 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예상치가 못한 거죠. 5개 중에 D 제품이 잘 안 팔릴 것 같았는데 D 제품이 갑자기 제일 많이 팔리고요. 내가 A 제품이 제일 잘 팔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소비자한테는 가장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인 변경들이 일어나거나 증설을 할 때 A 라인을 좀 빼고요. 페이드아웃 시켜버리고 D 라인이 D2 라인이 생겨야 되죠. 그러면 IT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뭐 IoT니 생산에 있어서 IT 이네이블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MES나 MI 서버들을 이 A 라인에다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한시가 급하죠. 마켓은 지금 타임 투 마켓을 원하고 빨리 생산 물량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가 시들해지면 그 라인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IT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물량을 미리 재워놓고 있다가 빠르게 공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나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은 두 군데인데 라인이 다르죠. 공장 라인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 1공장, 서울 2공장이 동시에 한 지역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산 1공장, 또 분당 1공장, 이 4공장들이 흩어져서 지역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은 틀리지만 하나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치 데이터 센터 간에 대형 VPN을 뚫어놓은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 지역에 있는 1점대 네트워크가 B 지역을 가든 C 지역을 가든 관여치 않습니다. 전부 동일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가상화를 시켜서 프라이빗 클라우드화 시켜버린 겁니다. 상당히 경직된 제조기업 같지만 이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상화를 떠나서 자기들 비즈니스에 얼마만큼 IT가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혁신적으로 자기들 만들 레디니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야기할 때 액티브냐 프로덕션 DR이냐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의미 자체가 점점점 퇴색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제조기업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내 금융기업들입니다. 금융기업도 굉장히 안정성을 많이 추구를 하고요. 또 컴플라이언스를 많이 지키는 기업들 중에 한 군데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들이 되어 있고 이 플랫폼을 적용한 사례들.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최근 유행하는 HCI 솔루션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고요. 그 상단에는 위에 소개해드린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린 SDN과 같은 기술들을 적용해서 DR과 프로덕션 이 위치 자체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덕션 데이터 센터에 워크로드가 많이 찰 때는 언제든지 DR 쪽에서 워크로드를 가동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맛DR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또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는 국내 의료기관 중에 한 군데. 놀라운 거는 현업에서 클라우드를 더 많이 씁니다. 제가 아까 섀도우 IT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회사 IT 컴플라이언스를 지키세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현업과 개발자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결제를 하고 AWS나 애저 들어가서 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의료기관들도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공학에 대한, 의료연구에 대한 굉장히 일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대부분 교육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회사에 IT 인프라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IT 인프라를 받기 위한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빡빡한 게 일반적이에요. 구매 프로세스도 필요하고요.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 다 밟아야 돼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섀도우 IT가 등장하는 거예요. 10억짜리 프로젝트라 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따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AWS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애저 결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AI, GPU 기반의 머신러닝을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해달라는 이건 해줄 수가 없어요. 공간도 없고 인프라 구축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AWS나 애저로 가서 AI, ML 돌리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발생하는 거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작으면 모르겠는데 GPU 기반의 여러 일들을 하시겠지만 데이터, 원장 데이터가 커지는 경우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미지가 됐든 결과 데이터가 됐든 원장 데이터가 됐든 이것까지 쌓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초창기에 내가 프로세싱해서 GPU 돌렸던 계산들하고요. 에스티메이트 한 거랑 예측한 거랑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순간 어느 시점을 딱 지나기 시작하니까 예상치 못하게 데이터들도 늘어나면서 비용들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으니까 하이브리드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에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예산을 이만큼 떼줄 테니까 대신 AWS 에즈하고 터널링을 맺고요. 실제 AWS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만 터널링을 맺고 우리 회사 네트워크인 것처럼 AWS를 당겨와서 쓰는 거.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우리 전체 하나의 회사인 것 같지만 우리 기관인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컴퓨팅, 그 다음에 GPU 자원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쓰고요. 결과 데이터들이나 중요 데이터들은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맨 꼭대기에는 CMP 같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탑재를 시키는 겁니다. 탑재를 시켜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추가 연구 프로젝트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AWS를 쓸 수도 있고 애저로 갈 수도 있고 기타 다른 클라우드, GCP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겠다. 근데 우리는 코버네티스를 쓸 거예요. 근데 구글이 좀 더 좋은 혜택에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멀티 플랫폼을 가져가겠죠. 대신 혼선이 많아지니까 CMP 같은 솔루션을 두고 그 CMP를 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인지 퍼블릭 클라우드인지 결정을 해서 자기들의 형상 관리와 서비스 템플릿을 내려서 그때그때 적용하겠다라는 게 여기 해당 기관의 목표이고 구축됐던 상황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IT 중심으로 뭔가 소비하는 것보다는 현업 중심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오늘 저희 솔루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IT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업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고객은 현업하고 개발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 인프라를 쓰지 않을까는 사실 곰곰이 고민해볼 문제들이고요. 이러한 좋은 플랫폼,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는 문제보다는 적극적으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플랫폼들을 그 개발자나 현업 쪽에 제공해주는 방식, 또 전환 목적들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향후에 기업들 안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슬라이드들은 기술적인 내용들보다는 현재 트렌드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웃타에 있는 국내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 센터들을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잘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